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9페이지 개화파, 갑신정변을 일으키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파에 대한 수업 전에 먼저 개화 세력의 형성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화 세력은 19세기 전반에 북학파 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학파 사상은 북학, 청나라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는 박지원, 박재가가 있고, 이런 북학파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1860년대에 개화 사상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박규수와 오경석과 유홍기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1870년대에 이제 개화 세력이 형성됩니다. 이제 집단이 형성이 되죠. 김옥균, 김윤식, 박용효 등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제 1880년대에 정치 세력화합니다. 즉 정치 세력,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 세력화를 이제는 표방을 했던 개화파는 청나라에 대한 입장 견해차로 인해서 급진 개화파냐 온건 개화파냐 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모군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모군란을 누가 제압했죠? 청나라가 제압했습니다. 자, 원래는 일본과 조선이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에 이모군란이 발생하게 됐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이제는 해결할 힘이 없는 고종과 민씨 세력은 외부 세력인 청나라로부터 도움을 요청했고, 자, 영향력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었던 청나라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하고 바로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청군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이모군란은 제압이 됩니다. 자,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해결해 줬죠. 맨입으로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대가가 따랐겠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청나라의 영향력이 조선에 깊숙이 개입됩니다. 자, 일본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거죠.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이제 청나라가 조선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게 되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가 입장이 나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나라와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입장이 온건 개화파, 청나라와 멀어지고 싶은 그쪽이 급진 개화파입니다. 이제 온건과 급진, 자, 용어 설명 충분히 다 아실 겁니다. 개혁을 하되 천천히 하자, 점진적으로 하자, 이게 온건 개화파입니다. 반면에 급진 개화파는 천천히 할 시간 없다, 우리 지금 타이밍 놓쳤다, 빨리 해야 된다, 이게 급진 개화파입니다. 그래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의 비교가 중요한데요. 일단 온건 개화파는 당시 기득권층, 민씨 정권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즉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급진 개화파는 큰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즉 소정파입니다. 소수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할 말은 다 하는 사람들이죠. 왜? 잃을 게 없으니까. 또한 온건 개화파는 친청 4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청나라와 가깝습니다. 반면에 급진 개화파는 누구랑 가깝다? 일본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자, 개화파는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입장에서 어찌됐든 하나의 목표는 뭐라고요? 조선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방향은 달랐죠.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는 온건 개화파 쪽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느긋한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급진 개화파 쪽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조바심이 느껴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박영효, 급진 개화파 사람입니다. 자, 박영효는 이제 신식 군대를 양성하고 김옥규는 자기랑 가까운 일본으로 가서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아무래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겠죠. 돈이 필요했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장애들의 정치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그 재원을 마련할 곳은 일본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은, 즉 기득권층은 다른 나라에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화폐 발행하면 됐어요. 당호전을 발행해가지고 부족한 재정을 매료했다. 자, 당장 눈으로만 보더라도 돈이 있고 돈이 없는 겁니다. 당호전을 발행해서 돈이 넘쳐나고 돈이 없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입장이죠. 위축됐겠죠? 누가? 급진개화파가. 또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보빙사. 자, 저번에 일본으로 수신사를 파견했죠. 똑같이 보빙사. 미국의 선진 문물을 보고 배워라. 보고 듣고 와라. 이런 목적의 보빙사로 다녀온 민영깃과 관계가 나빠집니다. 누가? 민영깃과 급진개화파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 말은 보빙사로 다녀온 민영익이 미국에 갔다 와서 원건 개화파 쪽으로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즉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서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즉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정치에 대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갑신정변입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